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첫 타이틀이 초격차. 누가 한 말이죠? 삼성전자 전 부회장 권오현. 와, IT 쪽에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이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책으로 나왔었는데,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차세대 메모리 DDR5가 올해 7월에 사실 표준이 발표가 됐죠. JEDC. 여기서 이제 이 DDR에 대한 그죠? DDR이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더블 데이터 라이트. 이게 1, 2, 3, 4 이제 5까지 온 겁니다. 메모리가 어떤 표준이, 그러니까 표준에 대한 그런 어떤 양식이 5 세대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DDR5 세대. 후궁정이 이제 OS80라고 제가 동영상을 3개 가까이 올렸었는데, 종목들을 이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 DDR5에 의해서 왜 관심을 갖는지 오늘은 DDR5를 중점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후궁정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DDR5 D램을 내년부터 양산이란 건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게 DDR5에 대해서 관련된 뭐 전압부터 해서 속도, 응용처 어디에 될지, 그죠? 뭐 양산 시점 내년인데, 그죠? 하이닉스에서 내놓은 자료고요. 간단하게 D램이 뭔지, DD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제 채널 통해서 줄이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처음부터 좀 기초적인 것들 공부해 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나 PC, 그죠? 데스크탑, 그리고 스마트폰 기기, 지금의 스마트폰, 여기에 여러가지 메모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흔히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램과 낸드가 무슨 차이냐? D램, 낸드. 사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반도체를 공부하는 영상에서 다 올리긴 했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그죠? D램 쪽은요, 일단은 메모리 생산은 우리나라가 1위 국가죠. 캐파가 워낙 탄탄하고 기술 격차도 이미 많이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체 마켓쉐어의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여기 나와 있지만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쵸? 클라우드 데이터, 스마트 기기 시장 커지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대부분이 기존의 DDR4 방식이고요. 이 DDR4가 언제 발표된 거냐면, 표준 양식이 2012년에 발표됐는데, 보통 이 한 세대 양식이 한 7년 정도 가거든요. 7년. 그래서 지금 신제품이 이제 나올 때가 원래 2018년 정도였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18년 업황이 꼭지 찍고 계속 안 좋았잖아요. 19년 안 좋았고 20년 코로나로 지연되고, 어쨌든 2012년에 발표했는데 실제적인 제품 양산은 2014년부터 출시가 됐었어요. 반도체 표준 규가 만드는 곳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JEDC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표준 양식을 발표하면 관련 이제 생산업체들이 그거에 맞춰서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 14일날 DDR5 방식을 발표했고요.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죠? 아직 양산은 안 되죠. 근데 아실 게 LPDDR이라고 해서 이것도 DDR5 방식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미 갤럭시 S20 모델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은 이미 DDR5 양식이 새로 나온 휴대폰 스마트 기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SK하이닉스는 2021년 내년 세계 최초로 DDR5 메모리 양산할 예정이라고 했고, 이게 SK하이닉스 나온 자료, 어떻게 포보다 개선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분야 중 D램이 한국이 강자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한국이 강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 DDR5 잠깐 볼까요? 이 밀도예요, 밀도.
DDR4가 16GB였고 DDR5는 64GB. 뭔가 성능이 올라간 것 같죠? UDIMM 사이즈도 32기가에서 128기가 4배 가까이 증가됐고요. 맥스 데이터 레이트도 그죠? 2배 가까이 기가 bps 올라갔고 채널이 2개로 됐네요. 하나가 이게 64비트였는데 32비트 요게 2개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볼티지가 전력이 효율이 좋아졌고요. 그죠? 그 정도? 그리고 이 버스트 랭스도 좀 좋아진 모습, 뱅크 그룹 수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뭐 요거 자세하게 사실 뭐 전기공학과 이러신 분이 아니면은 뭐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DDR 요게 LPDDR이 아까 휴대폰에 들어간 거죠. 요건 성능은 사실 요거보단 좋지는 않죠. 휴대폰에 탑재된 건. 근데 요 일반적인 요거 이게 2도 있고 1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올라갈 때마다요 얼마가 늘어나냐면 스피드가 거의 2배씩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2배 또 요게 2배 스피드 그죠?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죠? 그리고 DDR5는 DDR2 대비 2배, 4배, 8배죠. 그죠? 8배가 빠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적도라고 해서 요게 아까 밀도 집적도예요. 이것도 4배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4배씩. 집적도가 결국에는 같은 공간에 밀도 있게 꾹꾹 누른다는 말로 똑같은 이 사이즈라고 이 똑같은 사이즈라고 했을 때 여기에 더 큰 대용량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집적도라고 보시면 돼요. 밀도라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LPDDR5는 스마트폰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0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선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PC에 들어가는 거죠. 노트북이나. 그래서 이 서버 시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서버 시장? 그죠? PC랑 서버 시장은 내년부터 계약가 열린다. 스마트폰은 먼저 선제적으로 올해 말부터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2분기 기준 D램 시장 마켓시어를 잠깐 설명드리고 삼성전자 42.1%, SK하이닉스가 30.2%, 합이 72.3%죠. 대략. 그래서 아까 7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D램 쪽이에요. 낸드는 그럼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얼마 전에 176단인데 잘못 적었네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출시를 했다고 했었어요. 이 D램이 아니에요. 이건 낸드 쪽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시장이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뉴스에. 그래서 잠깐 D램과 낸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D램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반도체예요. 그쵸? 기술 고도화, 미세화 공정을 통해 점차 작은 D램 칩에 아까 사이즈가 똑같다고 해도 집적도가 그죠? 64냐 16이냐 뭐 이 집적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의 구조가 복잡해요. 집적도가 높다는 거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고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낸드 플래시는 어떻습니까? 전원이 꺼져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가 자유로운 반도체예요. 그죠? 우리 CMOS 같은 거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꺼져도 컴퓨터 기본 세팅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마켓시어가 33.8, 이 D램보다는 좀 적죠? 키옥시아 17.25% 생소하실 수 있어요. 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도 만드는 데고 하이닉스 11, 인텔 11.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5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역시 지배적 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이 업체는 5개가 거의 나눠 갖고 있죠. 그래서 투톱 반도체 기업을 독화 좀 하고 있어요. D램 쪽은. 근데 낸드 쪽은 이 E 그룹이 5개가 거의 n분의 1씩 나눠 갖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그 이유로는 이게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D램 쪽보단 낮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했죠. 요거 인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그럼 요거 더하면은 요거 이렇게 하면 하이닉스도 23%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랑 해서 56%까지 낸드 쪽도 한국이 가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어요.
하이닉스가 낸드 쪽의 시장을 차지하겠다는 포부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초격차, 이게 뭘까요? 다른 누군가가 비교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 전반적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을 높이는 거. 지금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기술 진입장벽이 만약에 낮은 기업이라면 누군가 돈 많은 나라나 기업들이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국이 있죠. 중국은 돈 엄청 많잖아요. 메모리,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중국은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잠깐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은 한국의 입지는 삼성전자에서 시작을 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초격차 이 경영전략 권오현정 삼성전자 부회장 이분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내세웠고 미국, 중국 등 후발주자 기술 격차를 확대해서 추계 의지를 상실하게 말라는 전략을 구사했죠. 그래서 2020년 기준 D램 부분 29년 연속 1위, 낸드 플래시 18년 연속 시장 1위. 이건 삼성전자 얘기예요. 근데 마이크론이 아까 낸드 플래시 얘기한 11월 10일날 176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개로 단을 쌓는 적층 기술, 미국 지수 한국의 반도체 시장 위협 신호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적층이 뭐죠? 적층?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도 싸서 이게 176층을 쌓았다고 보면 돼요. 아파트로 보면. 근데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이해 업체도 많고 후발 업체 간 기술차도 점차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굵기라고 해서 굵기 한문인데 우뚝 일어섬, 이게 또 경계 대상이긴 하죠. 중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현상은 지금 제가 여기 지도에 가져왔는데,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텔도 있고, 그죠? 뭐 TSMC 대만,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삼성전자, 외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UMCC, 뭐 우시, 이 UMCC, 하이닉스. 중국의 자기업들은 몇 개 되지 않죠, 그죠? 어쨌든 근데 반도체 생산은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 낸드고 디램이고 다 가반수 이상인데 소비는 누가 많이 하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그죠? 왜냐면 소비 60% 차지합니다. 미국도 소비 국가잖아요. 이런 데서 많이 소비를 하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반도체 자체 생산 기술과 설비 부족해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요. 근데 25년까지 시진핑 주석 아래 중국 반도체 자금률 70%까지 높이겠다. 아까 돈 많다고 했는데 정부의 예산 1조 위안, 하나로 약 170조 원 투자를 하겠다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뭐 디램이나 낸드 뭐 투자한다고 할 때 기사 보신 적 있죠? 뭐 30조? 뭐 이렇게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부에서 뭐 밀어붙인다니까. 근데 중국에서 가시성이 성과도 돋보였어요. 뭐 칭한 유니그룹 이거 얼마 전에 회사치 상한 안 돼가지고 부도 났다 이런 기업이긴 한데, 여기 자회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 128단 낸드 개발에 성공. 그래서 샘플 공개. 근데 양산은 아니에요. 샘플만 공개한 거고, 양산이 실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기술과 격차가 이러면 1년 좁혀진 상황입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 그죠? 지금 중국이 다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낸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못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28단인데 176단까지 처음으로 개발해서 양산까지 성공했다. 128단 처음에는 원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원래 최초로 개발했었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이크론의 그런 176단 낸드가 실제로 위협적인가, 이게 보시면은요, 요거 반을 딱 자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88단을 두 개 만들어서 요 위에 그냥 쌓았다. 더블 스택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하나부터 쫙 해가지고 다 쌓은 게 128단, 이런 싱글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싱글 스택은 더블 스택보다 회로가 간단해 속도가 빠르고, 여기에 구멍을 하나 쫙 뚫어서 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구멍 하나 딱 홀이 생기면 거기에 전기 전자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생산 공정도 간단하고 성능이 좋아요. 생산 비용 덜 들고. 근데 기술력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가 실제적으로 생산 원가 수율, 공정 안정화에 대한 의문 제기를
전자신문사들이 좀 했었어요. 뭐 실제로 양산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위협적으로 다가온 건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램의 기술 격차. 그럼 중국과는 5년 이상 차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낸드 시장은 하이닉스가 인텔 사업 부분이 인수해서 요 56.6, D램은 72.3. 그렇게 보면 아직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전반적으로 다 합치면 65, 낸드랑 D램. 그래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제 채널 다른 영상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것일 텐데. 자, DDR5 어쨌든 이게 요 기사 쫙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노 공정, 10나노 공정, 즉 미세화 공정 3세대로 접어들었어요, 지금. 그죠? 3세대로 접어들었고 업계에서 3사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제일 빅3거든요, 지금. 근데 마이크론이 그죠? D램 쪽은 아닌데 낸드 쪽은 먼저 앞선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D램 쪽도 상당히 지금 6개월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난다. 근데 10나노미터급 D램 기술이 3세대에 접어들면은 기존 기술의 회로폭을 이 웨이퍼에 회로에 이렇게 쏘는 브라아르코 말고 이제 EUV 공정이 들어가서 극자외선 기술, 이 EUV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3편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D램 생산에 적용하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승부처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 1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이 초미세화되면 이 공정을 안 하면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수요 잡기도 그렇고 생산하기도 그렇고. 그게 어디에 지금 나와 있냐면 차세대 D램 기술 승부처는 EUV라고. 원래 비메모리 쪽에 그죠? 비메모리라고 하는 건 뭐죠? 아까 얘기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제가 EUV 공정 3편을 올렸는데 메모리에도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4월에 파운드리 7나노 공정에 EUV 공정 통해 D램 양산을 적용했고요. 그죠? EUV, 요 ASML, 네덜란드 기업인데, EUV 장비, 세계에서 여기밖에 못 만들죠? 그죠? 하나에 1,500억, 2,000억 수준. 대만의 TSMC랑 삼성전자가 물량 확보 경쟁 중이고,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갔다 왔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EUV 공정 D램 생산에 준비 중이다.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얼마 전에 했었어요. 2000에 M16 백 공장에서 EUV 전용 클린룸 공간 마련했고 4세대 10나노부터 EUV 공정으로 생산하겠다. 그쵸? 3세대 이후 기존의 방식으로 미세화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업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즉 EUV 공정이 시스템 반도체 말고도 이제 반도체 그냥 D램 쪽, 그쵸? 이쪽에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제가 EUV 3편 올린 거는 거의 사실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거든요. 그죠? 반도체 시장은 좀 정체될 수 있는데. 근데 이 EUV에 대한 공정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SMC도 그죠? EUV 전용 라인 구축했고 인텔도 장비 발주했어요. 근데 1년에 이 노광 장비 ASML 이 장비가 네덜란드에서 많이 나와야 뭐 지금 20대에서 뭐 많게 30대, 40대 뭐 이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TSMC가 뭐 거의 70%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도입만 해서 바로 생산이 아니라 거기에 또 생산 라인에 그 최적화시키는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시간이 걸려요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갔다 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DDR5를 얘기했냐면 후공정 OSAT라는 업체를 그죠? 주목해야 되는 이유. OSAT도 제가 EUV 3편 올렸고 OSAT도 지금까지 3편 올렸습니다. 물론 이 3편 말고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왜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밸류체인이. 반도체 공정 8단계 크게 분류. 아까 3편 참조하라고 말씀드렸고 DDR5는 DDR4 대비 사양이 월등히 높아지죠. 아까 스펙을 보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속 대용량 처리인데 결국 장비 도입이 필수예요. 즉 전공정 산화 시각 이온 주입은 DDR5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뭐 EUV 쪽 도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슈는 있겠지만 더 이 DDR5가 나오면서 후공정, 즉 패키지랑 특히 테스트 요 작업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동작 전압 변경으로 검사 장비 교체 수요 크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후공정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이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뭐 소켓 관련주, 그죠? 대표적인 게 ISC, 리누공업 이런 거 되겠죠? 뭐 스피드 테스터 장비 고체, 버닝 테스트, 업그레이드, 뭐 핸들러, 테크잉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분명히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반도체 공정 사실 웨이퍼부터 해가지고 뭐 그죠? 전공정, 그죠? 뭐 후공정 이게 NH투자증권 자료인데 여기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있네요. 제가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LB세미코 이런 거 기업 올렸던 것 같고요. 유니테스트는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올리긴 했었는데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뭐 하여튼 이 해외 OSAT 그죠? AS야, 엔코 거의 1, 2를 다투는 대만 기업들 이런 얘기 다 했었습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EUV 특징 3편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볼 수 있고요. 기초지식 꼭 습득하시고 OST 관련 영상 기업들도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반도체 디램 입지도는 초격차 기술력 그리고 EUV 공정 도입까지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디램 쪽도 EUV 공정 도입이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중국 굵기도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왜냐? 이 EUV 아까 노광 장비 ASML 중국 쪽은요 이거 장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나노 공정, 미세 공정으로 가는 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ASML 노광 장비를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생산 라인 구축시키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낸드 쪽은 좀 달라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위협적인 요소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 인텔 랜드 사업 부분 인수한 것도 제가 보기에 한국인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반도체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데요. 헬스케어랑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아는 편이고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반도체만 알아도 부자 될 수 있다. 워렌 버핏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모리 부분 얘기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성장성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를 자세히 해도 어려운 게 반도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공자가 아닌 이상 시간 투자한 만큼 보상은 분명히 확실한 투자 분야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투투볼 기반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포트 중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요. 뭐 정말 부품을 모르면 이 두 개의 종목도 끌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지금 같은 시기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 콘텐츠 제작에 계속 힘이 되게 좀 응원 주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